안녕하세요. 강남 목걸이 한방병원 김동혁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디스크 내장증은 의료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진단병이 아닙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현재 의학계에서 명확히 합의된 진단병이 아니며 지금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의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디스크 내장증이라 진단받은 환자들이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거나 디스크가 찢어졌다거나 디스크 내부에 원인 불명의 염증이 있다는 개념 역시 의학계에서 충분한 근거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블랙 디스크, 즉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MRI에서 디스크가 검게 보이는 퇴행성 디스크, 즉 블랙 디스크는 70대 이상 노인에게 훨씬 흔합니다. 만약 블랙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라면 노인들은 모두 다 심한 통증을 느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통증의 핵심 원인은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 기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세 번째, 디스크 내장증은 섬유륜 파열이 아닙니다. 섬유륜 파열의 증상을 보면 허리를 굽히거나 젖힐 때 욱 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드물고 특히 양쪽 다리 저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섬유륜 파열은 대부분 3-4개월 내에 자연 회복됩니다. 하지만 디스크 내장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증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섬유륜 파열은 디스크 내장증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디스크 내장증 방사통 증상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신경학적 방사통은 보통 한쪽 다리 증상이 많고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분절이 일관되게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내장증으로 불리는 환자들은 허리, 골반 통증과 함께 양쪽 다리 증상이 많고 통증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변합니다. 특히 양쪽 다리에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자체가 디스크 통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디스크 내장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MRI상 디스크 돌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정도의 디스크 돌출로 양쪽 다리 증상이 생기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디스크 증상이랑 다리 아픈 거랑 매칭이 안 된다. 양 다리 저린 거예요. 그게 가장 심했어요. 다리 앉았을 때도 저리고 걸어도 저리고 계속 저렸거든요. 또 신경학적인 통증, 저림 증상 외에도 따가움, 화끈거림 같은 감각 인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경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입니다. 다섯 번째, 디스크 내장증은 신경주사나 신경성형술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섬유륜 파열이나 가벼운 디스크 탈출은 신경주사에 비교적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디스크 내장증 환자들은 신경주사나 신경성형술 효과가 없거나 호전 반응이 있는 환자도 며칠만 잠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공구 횟수 약 3회를 훨씬 초과해 10회 이상, 심지어 수십 회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은데요. 통증의학과를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가서 주사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래서 5번 더 넘게 맞았어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대학병원을 갔어요. 신경주사 호전 반응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횟수 이상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맞으면 다리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디스크 내장증의 발병 계기는 대부분 무리한 일이나 무리한 운동을 한 이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디스크 내장증 발병 계기는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오래 앉아있는 생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 등입니다. 제가 그 전날 교회 리모델링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새롭게 꾸미면서 쭈그려 앉아서 못질도 도와주고 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게 영향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꽉 굳는 통증을 유발하고 저리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왔죠. 즉 이미 기능이 약화되고 저하된 허리에 과부하가 걸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디스크 내장증 환자는 예민한 사람이 많고 이런 성향이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 환자들 중 상당수, 거의 90% 이상이 통증에 매우 예민합니다. 예민함이 심한 사람일수록 통증을 빨리 없애고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조급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시술을 반복하고 허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 2년에 걸쳐서 10번 좀 많이 맞았죠. 왜냐면 가는 데마다 무조건 3번 정도는 맞아야 된다. 만성으로 번지면 이제 더 악화되고 더 위험하니까 미리 초반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이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한번 맞아보라. 내가 놓으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1도 없었어요. 소인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빨리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조급함이 컸죠.
이런 예민함이 증상 호전에 큰 방해가 됩니다. 충분히 쉬고 관리하고 치료받다 보면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디스크 내장증의 진짜 원인은 허리 기능 저하와 근 기능 이상입니다. 디스크 내장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허리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허리를 지탱해야 할 근육의 기능 이상이 함께 존재합니다. 무조건 허리는 아프면 운동이다 이런 그게 공식처럼 주변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운동에만 매달렸죠.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PT들은 이게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다. 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아픈데도 불안하니까 자꾸 더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아프면 더 긴장감이 올라가고 아프면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더 아프고. 문제는 현재 많은 치료가 디스크나 신경 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허리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9번째, 디스크 내장증 회복의 핵심은 리셋과 단계적 기능 재활입니다. 이 질환의 핵심 치료 원칙은 단순합니다. 활동량과 운동량을 과감히 줄이고 충분히 쉬고 아주 가벼운 운동, 예를 들면 저희가 가르쳐드린 골반 운동과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가볍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또 2시간 정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시간을 6개월에서 12개월을 목표로 아주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허리의 가장 기본 기능인 앉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처음부터 리셋한다는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재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운동으로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 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번째, 디스크 내장증에 있어 비가역적인 시술이나 수술 치료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내장증은 충분히 쉬면서 관리하고 치료받다 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인데 많은 분들이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신경주사만 반복적으로 맞고 주사 효과가 없으니 시술이나 수술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 드린 대로 디스크 문제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면 시술이나 수술 후에 증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시술이나 수술은 일단 해보고 효과가 없어도 몸에 생긴 손상을 시술, 수술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런 디스크 내장증 증상을 가진 4명의 환자들의 치료 후기 영상을 꼭 보시고 치료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